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 작품 한번 해볼랍니다. 제가 강민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1번 수민, 2번 하우스 오브 카드. 제가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강민지가 듣기만 해도 지겨워하는 그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별로 안 그럽니다. 그럼 수민 씨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좋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만큼 이제 내가 좋아한다. 내가 싫어하는 줄 아실 거 아니야.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내가 많이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지겨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단어라 이거지.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하나인 하우스 오브 카드를 드디어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시즌이 총 6개예요. 근데 6개를 다 하는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고 네. 시즌 1에서 2를 한꺼번에 리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시즌 2까지 하면은 26시간이에요, 러닝타임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줄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예, 획기적으로 줄여보죠. 네, 저번에 그 1화에서 14화를 26분에 줄인 것처럼 네. 저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가자.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 왜 보기 시작했는지 한 말씀드리면 2013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는 제가 넷플릭스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넷플릭스가 뭔데? 나는 이거 그냥 네이버 TV쯤으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작품이 있대요. 네. 근데 이게 감독이 데이비 핀처라는 거예요. 헐, 영화 감독이요? 네. 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살짝 예술뽕이 들 빠졌을 때라서 데이비 핀처가 드라마도 해? 하면서 이제 봤는데 이게 너무 신문물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신문물이었냐면 시즌이 하나가 공개가 되면은 한 번에 에피소드가 다 풀려. 그러니까 이때부터 정주행이라는 그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이제 너무 센세이셔널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우리 이제 미니 시리즈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이제 하나. 수요일에 9시 50분에 딱 TV 앉아가지고 한 편 보고 다음날 기다렸다 또 한 편 보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게 한꺼번에 13개 에피소드가 다 풀리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에피소드마다 감독이 다 다른 거야. 1화, 2화, 3화 다 달라요. 에? 그러니까 상당 감독이 다르다고요? 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보는 재미가 또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작품의 갈래는 무엇이냐? 정치, 모략, 권모술수, 그리고 배신. 아무튼 간에 그 인간의 권력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거를 시험해보는 드라마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 나오나요? 나오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메인 주인공이에요. 프랭크 언더우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미국에는 당이 2개가 있잖아요. 양원제잖아요. 이 사람은 민주당 원내 부총무예요. 그래서 이 부총무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냐? 그 당 안에서 넘버 3예요. 하원 의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원내 대표가 있고 그 밑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미 시작부터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지혜하나요? 지금 죄송합니다. 대통령 게럿 워커가 있어요. 이 맞습니다. 프랭크 언더우드가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이 드라마가 계속 그 끌고 가는 연출 방식이 뭐냐면 네. 이 사람이 카메라에 대고 계속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이제 이 화면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get a worker 하면서 이렇게 막 설명해 주는 거야. 뭐 민주당 어쩌고 저쩌고 진행자처럼? 예.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해줘.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등장인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설명을 안 해주면.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진짜 좀 야비하고 진짜 권력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관점에서 인물을 설명해 주니까 우리는 그 캐릭터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설명해 주는 것도 맨 처음부터 뭐라 해? 내가 만들어준 놈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기준.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아무튼간 됐는데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해줘가지고 원래는 국무장관 자리를 약속을 받았었어요. 근데 드라마는 해주면 안 되겠죠? 이게 빠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과 시작부터 척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즌 1의 가장 그 메인 테마는 뭐냐면 내가 뺏긴 국무장관 자리를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 배신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그게 가장 이 인물의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어요. 린다라는. 린다? 네. 대통령이
국무장관에서 이 사람 지명을 뺄 때 말하자면 배짱도 없었던 거예요. 너 국무장관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대통령이 직접 하지도 못해. 그래서 이제 린다가 다 이제 전담 처리단이 된 거야. 린다 입으로. 네, 그래가지고 아니 시즌 1의 초반부에는 린다랑 아주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부딪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이제 이렇게 두 명이 있고, 자 한편 여기에 또 프랭크만큼 중요한 인물 누가 있느냐? 제임스? 클레어가 있습니다. 자 이름으로부터 추측이 되시겠죠? 부부입니다. 에? 부부. 언더우드네? 네. 야망이 아주 가득 찬데 야망이라는 단어로 좀 부족해. 야심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 무슨 일을 하냐면 CWI라는 단체를 운영해요. 이게 뭐냐면 클린 워터 어쩌고 저쩌고예요. 깨끗한 물 실천 본부. NGO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좋죠. 네. 넘버 3 정치인의 깨끗한 물 실천 본부를 하는 아내. 요렇게 이제 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오느냐? 이 사람이 원래 국무장관 되기로 했었잖아요. 네. 국무장관을 하면은 여기가 그 어떤 그룹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게 있었어요. 너 남편이 국무장관 네. 되면 내가 네. 너를 지원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여기 국무장관에 베팅한 그룹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센코프라고 있었어요. 문방구예요? 뭐 현대?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돈 많은데. 그래서 국무장관이 됐어요. 당연히. 백악관에 들어가가지고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처절한 복수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 국무장관 됐어. 안 한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국무장관을 올리면 되지.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미션 하나, 국무장관 내가 원하는 사람 뽑기. 그리고 2번, 국무장관 안 하는 대신에 이 정부가 새로 이제 공약을 내건 게 교육부에서 만드는 교육 법안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 법안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두 가지의 과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조이 반즈인데 아주 어린 여성이고 헤럴드에서 근무해요. 이 사람이 그 사내에서 어떻게 불리냐면 트위터 찐따로 불려요. 왜요? 헤이 트위터 twat.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3년에 나왔으니까 뭐 2012년, 11년 이때쯤 찍혔을 거 아니에요, 이 드라마 자체가. 네. 그니까 지금 보면은 진짜 우스운 걸로 막 이 사람들 논쟁을 해요.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과의 괴리,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요즘에 그 종이신문 누가 보냐, 이런 거 우리 블로그랑 트위터 이런 거 키워가지고 빨리빨리 퍼블리싱 해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 안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은 꼰대들은 안 들어. 기성세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MZ 사원인데 MZ. 기성세대랑 부딪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원하는 직책을 못 얻어요. 여기도 야망이 상당하거든요. 야망 없으면 못 살아남나요? 네, 그쵸. 여기는 야망은 일단 여기 등장한 사람들 중에 야망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논 야망 캐 네, 그런 사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 직책을 못 얻으니까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프랭크를요? 네, 이 사람 집에 밤 10시 반에 문을 두드려서 나오게 합니다. 젊은 여자가. 네. 그래가지고 딜을 거는 거예요. 나한테 먹이를 줘라. 원하는 기사 써주겠다. 대신 나한테 특종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프랭크가 맨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여자가 좀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너 내 입은 뭔지 잘 알 텐데 하면서 너 국무장관에서 까였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프랭크가 갑자기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는 이제 비즈니스 관계가 됩니다. 말이 좀 통하는군. 네. 국무장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국무장관 이슈에 뭐가 들어오냐면 지금도 아주 첨예한 문제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나요. 우와. 그러니까 다 현실이랑 맞물려서 이게 내용이 전개가 돼가지고 진짜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우리나라 그런 정치 드라마에서 북한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시비를 터는데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다가 실시간 뉴스를 진행하던 와중에 웃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없는 공격이 들어오니까 하면서 웃어. 근데 이제 그거를 따다가 엄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겼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유대인 단체 나와서 막 이런 사람이 국무장관 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성명 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세상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국무장관 까냅니다. 그래가지고 무리 없이 본인이 원하는 캐서린이라는 조금 이제 중도 입장에 있던 여성을 국무장관에 올려요. 캐서린?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교육부 하나 쥐어잡았고 국무장관 쥐어잡았고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계속 넓어지고 있죠. 근데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헐. 그 와중에도 프랭크는 조이를 계속 이용을 해요. 내가 원하는 기사를 계속 쓸 수 있게. 근데 얘는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나한테 특종을 주니까 그냥 마냥 좋은 거야. 그래서 별 의심 없이 처음에는 원하는 기사를 다 써주는 거예요. 엄플. 근데 그러던 와중에 누가 나오느냐? 이 남성이 나오는데 없어. 이 사람이 펜실베니아 하원 의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마약하고 매춘하고 아무튼 간에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그 사생활로서는 따라올 자가 없이 일본으로 이상한 사람, 더러운 사람. 본인이 하는 거야, 마약이랑 술을? 네. 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걸립니다. 오. 근데 심지어 그 옆에는 콜걸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네. 콜걸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레이첼. 레이첼? 네. 매춘부를 태우고 있다가 걸려요. 근데 음주운전을 한 것 때문에 걸리긴 했는데 이것까지 하고 뭐 마약도 같이 했겠지? 그래가지고 잡혔는데 프랭크가 풀어줍니다. 헐. 왜냐면 내 꼭두각시로 쓰는 거야. 아, 풀어준 대신? 네. 그래서 여기가 아주 충성을 맹세하게 돼요. Unquestioned. 네. 아주 충성. 근데 또 입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쨌든 이게 풀어줬으니까 비리가 생긴 거잖아, 이 둘에. 이 사람도 충성을 맹세하긴 하는데 네. 더 충성하는 사람 사실 따로 있어요. 신복. 여기는 진짜로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쩐 이유로? 이유는 딱히 없어요.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나를 믿어줬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뭐 여기 둘도 뭐 나중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여기 신복이에요. 그래가지고 배신할 가능성 없어? 네, 절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가지고도 약간 긴장을 주는 시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림없어. 안 믿었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아무튼 그래갖고 핵 충성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얘한테 가가지고 이제 다 시키는 거예요. 국무장관 까는 것도 얘를 시키고요. 그러니까 그 물밑 작업을 얘를 다 시키고 뒤처리 담당반이 됩니다, 이 사람이. 뒤담. 그랬다가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부통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펜실베니아 주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부통령이 돼서 공석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누구를 할까 막 하는 그 회의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뭘 하나 깨달은 거야. 열반에 이른 거예요. 얘를 주지사로 세워야 되겠다. 근데 다 처음에는 난리죠. 얘 뭐 보잘 것도 없고 뭐 기반도 없고 뭐 이거 다 이런 거 다 알지 않느냐 뭔 소리냐 하면서 얘도 반대를 해요. 그랬는데 얘가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얘가 나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이유 더 크게 생각해봐라. 펜실베니아 출신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지사로 나가서 망하면 이 사람이 다시 이 공석을 채워서 내가 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약간 그 조금 캐릭터가 어떠냐면 야욕이 뭐라 해야 돼? 쓸데없는 자존심이 높다? 근데 부통령은 사실 미국에서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위해서 주지사를 때려치고 여기로 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쪼잔해, 뭔가 느낌이. 그러니까 얘는 알고 있었던 거야. 건들면 될 거라는 걸. 건들면 터질 것 같은.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부통령이랑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와중에 여기 그 주지사 그 선거 운동 하는 데에다가 부통령을 붙여서 보내.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주지사 내가 하던 데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본인을 보고 열광을 해주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원했던 건 사실 이런 느낌이었던 건데 한번 깨닫고 피터가 주지사를 나갔을 때 내걸었던 슬로건이 뭐냐면 과거는 깨끗하게 잊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랑 알코올 중독 이런 거를 다 깐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못 견뎌요. 알겠다고 하고 나가긴 했는데 그거를 막상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대놓고 그거를 계속 자기를 몰아붙이는 거를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막 또 와리가리 난리가 나 있다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프랭크가 술에 취한 피터를 집에 데려다주는 척 하면서 음주운전 시킨 것처럼 꾸미나? 차에 같이 타고 이제 프랭크가 운전석에 있고 피터가 조수석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차고지가 있잖아. 있는 집이니까 어쨌든 간에 차고지가 있는데 이 안에서 시동을 켜놓고 샤타를 내려가지고 자살로 위장을 합니다.
죽인 거야? 예. 그래서 죽여요. 그래서 시즌 1 중반에 금전일이잖아. 마침내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침내. 스포를 하자면 앞으로도 많이 죽을 것입니다. 근데 한편 어떤 일이 또 있느냐. 여기가 원래 비즈니스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때려쳐요, 헤럴드를. 여기에 그 탐이라는 MZ와 반대되는 이제 꼰대가 하나 있어요. 꼰대랑 그 언쟁을 하다가 탐이 내가 근데 이 단어가 어느 정도의 욕인지 사실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야, 그 얘기 듣고 못 다니지. 얘가 그 앞에서 톡톡톡톡톡톡 해가지고 트위터에 바로 올린 거야. 나한테 이 뭐 탐이라는 새끼가 또 말했다. 그 다음 날에 뭐 탐도 잘리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얘가 관도 그리고는 얘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전화를 합니다. 나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부터는 이제 불륜 관계가 됩니다. 뭐야? 진짜 딸이다, 딸! 이 장면은 지금도 좀 보기 싫어요. 딸이다, 딸! 아무튼 그렇게 돼. 근데 또 심지어 우리 클레어 언니는 알면서도 그 여자가 우리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묵인을 합니다. 자, 근데 한편 이 클레어 요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참았던 이유가 뭐냐? 요 사람이 나오는데 요 사람 로비스트거든요? 이 사람이 뭘 맨 처음에 했냐면 국무장관 이 사람 되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센코프예요. 센에서 나온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여기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원금을 50만 달러를 줄 수 있는데 받을래라고 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거 받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장난하냐, 그 왜 받냐 걔 돈을,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의 8년 비서예요. 비출? 예, 그러니까 여기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빠갈라진 거죠? 예, 장난하냐고, 그 돈 왜 받냐고 해가지고 여기에 약간 트러블이 있다가 결국엔 이 사람이 이걸 안 받고 그 자선 파티처럼 이제 경매를 열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채우기로 했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지사로 나갔을 때 이 강 정비 사업을 클레어한테 맡겨요. 해달라 해가지고. 근데 강 정비 사업을 하다가 클레어의 일에 차질이 생겼어요. 프로젝트에. 왜요? 그 무슨 우물 파는 기구가 있는데 그거가 수단 어디 막혔는데 아무튼 이거 뭘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얘가 올렸던 국무장관도 못 해주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업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달라 했더니 그러면은 그 네가 하고 있는 강 정비 사업 그거 빠갈라지게 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해주면은 피터. 다 엿먹이게 되는 거잖아요. 내 남편이 주도하고 있는 주지사 선거에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못 참아. 날 계속 무시하는 것 같은 얘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무효가 되게 해줍니다. 2차 자,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레미 덴트. 네네네네네. 남편을 연명이. 네네네네네. 오 마이 굿네스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클레어한테 막 난리를 쳐요.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미친놈이네, 저거. 막 뭐라 해.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 했냐면 얘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씩씩하고 있으니까 혹시 너 갱년기라서 그래?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저거. 예, 그래가지고 개열받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밤 집을 나갑니다. 가야지, 나가야지. 언니, 나가! 예, 집을 나가요. 어디? 언니, 혼자 출발해! 새 출발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뉴욕으로 가는데 여기에 아담이라는 이 언니의 세컨남이 하나가 있어요. 이 언니의 세컨남이 야, 하나씩은 다 끼고 사는구나. 네, 이 언니의 세컨남이 심지어 그 경매를 할 때 사진을 기부해준 아주 유능한 사진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애름. 하룻밤 또 놀아. 스미스야? 그러다가 이튿날 아침 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밤이구만. 그렇죠. 오 마이 굿네스. 놀라지. 왜냐면 내가 빠갈라지게 했잖아. 내가 죽인 건가? 자기 때문에 죽은 줄 안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뭐 그런 대사가 나오진 않아요. 정말.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 당연히 내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이런 그럴 수 생각이 들 있죠. 수가 아니야. 이프. 그래가지고 돌아가요. 어우. 돌아갑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죽었잖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원래 나가려고 했던 주지사에 누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당 차원에서도 이제 긴급회가 열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부통령이 그래 그러면은 내가 갈게. 하자 해가지고 대통령이랑 협의를 해. 그래서 얘가 다시 가. 자 그러면 이제 부통령이 공석이 마침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통령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린다하고 또 손을 잡거든요. 린다랑 누가요? 여기 프랭크랑요. 왜냐면 부통령 후보를 올리는 건 이 사람이야 결국에는. 네.
린다, 너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요. 예. 사이 안 좋았잖아요. 예, 안 좋았는데 손을 잡아요? 예, 또 돼요. 이게 돼. 린다 아들이 스탠포드 대에 입학하는 걸 도와줬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계략이었던 거야.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고 자기가 예상했던 거야. 역시 그래서 고위급들의 이 학업 비리, 국방 비리. 그래서 없어야 됩니다. 린다가 부통령 후보 얘기를 할 때 대놓고 물어봅니다. 너 이렇게 될 줄 알고 내 아들 대학 입학시켜준 거냐? 근데 맨 처음에 아니라고 해. 근데 이 여자가 맞다고 얘기를 안 해주면은 절대 자기를 안 도와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다 라고 해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둘이 이제 연합을 해갖고 대통령한테 아주 짜잘시리 볼 것도 없는 부통령 후보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얘를 이제 자연스럽게 추천을 하려고. 돋보이게. 근데 그랬다가 짜달시리가 되는 거 아니? 그랬다가 짜달시리가 부통령 되죠. 그랬다가 요 사람이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예요. 개갑부. 근데 이 사람을 부통령을 하겠다고 갑자기 말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예. 짜달시리 허접스러운 거 갖다 주면은 얘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이 사람한테 난 레이먼드 서스 칼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는 완전 벙찌죠. 뭐 제정신이냐. 이 정도 갑부가 부통령 하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계속 안 한다고 한 거예요. 나 안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얘를 보내요. 얘를 설득시키라고. 부통령 하라고. 복잡다 복잡해. 프랭크 개바쁨. 예, 진짜 개바빠요. 이 사람이 여기 사람들 갑니다. 또 갑니까? 예, 가는데 또 문이 쫙 열리니까 부잣집. 여기 이 양반 센에 있었잖아요? 응?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로 붙었어요. 근데 좀 유능하긴 한가 봐. 예, 여기 이직했어요. 아. 여기 이제 여기로 같이 붙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8년 비서잖아요. 아는 게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아무튼 간에 여기를 이제 갔어. 그랬는데, 차 떼고 포 떼서, 대단하네. 차 떼고 포 떼서, 대단한 인간들이야. 여기 사람이 알고 보니 대통령의 20년지기 친구입니다. 누가 터스크가?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멘토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내 친구 부통령을 올릴래인 거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얘한테 얘를 면접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지 형님이 봐주세요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가서 이 인물의 의도를 간파한 거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내가 대통령한테 좋은 말 해줄 테니까 나한테 백지수표 한 장만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뭐 원할 때 네가 힘 한 번만 써줘라. 그러면 내가 좋은 말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싫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부통령 당선인이 돼요. 내부적으로는. 근데 그 와중에 조이가 자기가 썼던 기사들이 피터의 죽음과 관련이 됐다는 거를 깨닫고 비행하기 시작해요. 내가 썼던 걸로 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파. 그래가지고 얘한테 계속 연락해. 근데 얘는 이제 부통령 당선이 됐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제 마지막에 만나가지고 정신 차려라. 나 이제 부통령이다. 그 캐서 뭐 할래? 이렇게 돼. 그랬는데 다시 찾아와서 또 차 떼고 포 떼고 막 난리를 치다가 조이가 뒤지나 봐. 조이가 중점. 지하철에서 아니네요. 프랭크를 만나요. 네? 얘기를 하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 피해서 원래도 막 숨어서 만났거든. 막 미술관 뒤에 뭐 뒷골목에서 만나고 지하철에서 만나.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조이가 진짜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둘이가 만났었다며 하면서 술을 먹인 게 얘거든요. 이걸 시켰어 또 얘가 해달라고. 그랬더니 프랭크가 조이를 지하철에 들어오는데 밀어? 그래! 이게 죽어요 에피소드. 이게 짜릿하네. 근데 그거는 그거고 사람을 둘을 죽였는데 걔. 그거는 그거고 부통령이 결국 됩니다. 증거가 안 남을 거라 생각하나? 안 남았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거든요. 알고 일부러 만난 거거든. 예. 그래서 사고사가 돼요. 바로 헛디딘 거다. 그래가지고 얘가 남친이 있었어요. 얘도 헤럴드 다녔던 애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디깅을 했어. 여기에 제니라는 여자 한 명. 남친이 셋이서 저거가 됐는데 미친 거야. 나도. 셋이서 디깅을 하다가 얘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돈 거야. 파야지. 그래가지고 시즌2에서 얘가 부통령 폰을 해킹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다가 얘는 또 잡혀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와중에 얘는 계속 이 세력을 넓혀가면서 요 양반은 이제 그 부통령 아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CWI 그 원래 하던 것도 남한테 넘겨.
여기도 일이 많은데 아무튼간에 넘겨.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자리를 노리기 시작해요. 누가요? 둘이서요. 아, 프랭크를 올리기 위해. 네, 이제 부통령이 됐잖아요. 남은 건 뭐 이제 대통령 하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 아내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대통령과 그 밑에 이제 그 장관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아주 그냥 대통령으로 고립시켜. 이 둘이도 원래는 대통령이랑 아주 막역한 사이였는데 이 둘도 이간질하고 아무튼간 대통령 지지율을 8%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탄핵되기 직전에 사임을 해서 무투표로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신속까지 이야기입니다. 상당한 드라마네요. 상당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카메라를 대고 계속 설명을 해주면서 너 내 말 듣고 있지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얘한테 아주 동화가 돼 보면. 내가 공범이 되네. 네, 내가 공범이 되는 거고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하는 것 같은 순간이 와요. 헉,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 어머.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재밌는 부분이고 또 제가 그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게 아무튼 이거 정치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협의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계속 나오는데 이 전개가 진짜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화 안에 사건이 나오면은 해결도 거의 1화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정치 세계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우리나라 지역구에 계시는 많은 국회의원분들도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계시겠지만 아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걸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달라는 청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지역구에 유방암 센터라도 하나 건립을 해줘야 내가 저 사람한테 표를 주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새로웠고 아까 막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되게 첨예한 이슈들이 계속 나와요. 노예 문제도 계속 나오고 나중에는 IS, 사이버 테러, 인종 이슈, 인디언 그런 것도 계속 나오고 내가 모르던 미국 정치 그리고 세계 정치 이런 내용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보면서 슬펐던 것은 각국의 정상들이 회의를 막 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중국과 일본은 나오는데 한국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도 그 당시에는 너무 첨예했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좀. 아, 그때 너무 우리가 인지도가 없어서? 근데 인지도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정치 사회였는데 지금 분단된 국가가 우리밖에 없는데. 안 나오던데요? 너무 첨예해서 안 나온 거 아니야? 북한 이슈가 언급될 땐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그러니까 나만이 안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네, G7 정상회의 하는 거에 우리나라 없는 건 맞는데 정상회의를 막 긴급으로 막 해. 근데 안 나와 한 번도.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입지가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슬펐고 아무튼 여러분들 끌리신다면은 한번 보시라. 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요 포즈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백악관의 대통령 자리 책상이거든요. 대통령 자리에 이렇게 손을 올린 다음에 이 사람이 맨날 반지를 끼고 다녀요. 이게 그 자기가 사관학교를 다녔는데 센티널 사관학교에서 받은 졸업 그 반지예요. 근데 이거를 이게 소리가 날라나? 마지막에 하면서 끝나요. 이게 뭐냐? 넷플릭스 인트로 사운드입니다. 이 드라마가 그 정도의 개국 공신 드라마라는 거죠. 넷플릭스를 알린. 아, 두둔. 네. 그 소리라고요? 네. 두둔. 투둥. 아, 넷플릭스 사운드? 네. 헐. 그게 이제 정설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딱 얘기를 하고 나서 오케이 하는 게 이렇게 하거든. 두 번 두드리거든. 가장 하고 끝나는데 그게 이제 요 사운드가 되었다. 왔다 이게 해. 이제 정설입니다. 아무튼 넷플릭스를 만든 드라마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d.